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194번째 이야기. 군 생활 마지막 동계훈련. 1. 세 번째 동계훈련이 시작되다. 1982년 12월. 이제 나는 군 생활을 만 2년 달수로 24개월을 보내고 3년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이라는 고개를 이제 4분지 3은 넘었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피눈물 나는 졸병 시절 어려운 코스는 다 지났고 이제부터는 고참과 말년이라는 좀 더 여유롭고 수월한 구간만 남아있었습니다. 2년 전인 1980년 12월 8일 연무대 제2훈련소에 입소할 때 까마득하게 보이던 그 끝이 이제 서서히 내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24개월의 시간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양구 땅 교육사단인 이 사단에 자대 배치되어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엄정한 내무 생활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에 있을 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극한의 상황들을 지난 2년 동안 그래도 잘 이겨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후회 없는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 생활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복무 기간 33개월을 기준으로 9개월이 남아있고 점차 단축된다고 해도 8개월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1986년에 개최될 서울 아시안게임과 그 2년 뒤에 개최될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이에 따라 대침투 작전이 강화되고 있기에 더욱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에 김신조를 비롯한 북괴 1,2사군 부대가 침투함으로 하루아침에 군복무 기간이 30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역해서 나가기까지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82년을 마지막 보내는 12월도 우리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12월은 11사단 대항군 훈련으로 양구, 인제, 홍천을 넘나들며 훈련을 뛰었기 때문에 그때와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일정과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내 개인적으로는 1982년 12월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게 시작했습니다. 월 초부터 2박 3일간 사단 휴양소에서 군중병 집체 교육을 받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군인이 총과 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병사로서의 의무감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군중병이라는 직책도 내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의무이고 업무라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군종 집체 교육을 받고 돌아와 야간 종합 전술훈련을 준비하던 12월 6일 갑자기 준비태세 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바로 훈련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대침투 작전인 진돗개 비상이 아니라 준비태세 비상이었기 때문에 9.15 고지를 보유하고 인제 진지까지 다녀오는 것이 아닌가 바짝 긴장했지만 다행히 석현이 일대를 수색정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야간 종합 전술훈련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의 야간 전술 훈련에서 복귀한 다음 날에는 나는 연대 김장 담그는 데 가서 아이들과 일전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틀 만에 동계훈련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동계훈련 출발 이틀 전인 12월 11일 토요일에는 제법 많은 눈이 내려 양구터널까지 가서 제설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훈련을 앞두고 주말조차 편히 쉬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동계훈련장에 눈이 쌓여 있으면 아무래도 수경지 편성이나 훈련도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12월 13일 월요일부터 1982년 마지막 야전훈련인 혹한기 동계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혹한기 동계훈련은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웅진이 산악훈련장에서 실시된다고 했습니다. 내게 있어 이번 동계훈련은
상병 시절 마지막 야전 훈련이자 내 군 생활 중 동계 훈련으로는 세 번째이고 마지막 훈련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겨울이 군인으로서 양구에서 보내는 마지막 겨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1982년 12월은 시작부터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 빽빽한 일정 속에서 동계훈련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군장 검사는 토요일인 11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날 제설 작업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일요일인 12월 12일 오후에 실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측정을 위한 훈련이 아니었기 때문인지 군장 검사를 실시하는 대대장도 그리 꼼꼼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동계훈련이기 때문에 방안을 위한 동절기 피복과 모포 추가 지참을 체크하고 눈길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정도의 훈시를 했습니다. 동계 야전훈련에서는 평소보다 모포를 한 장 더해서 모두 3매를 지참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번 동계훈련의 특징이 있다면 그동안 1월이나 2월에 실시하던 것을 앞당겨서 12월에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훈련을 앞당겨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11중대가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격오지 경계근무 파견이 예정되어 있었고 또 이상옥 대대장의 임기가 곧 끝나서 이임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획된 훈련을 소화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훈련 출발 전날인 12월 12일 일요일 군장검사를 마치고 곧바로 물자분류를 실시했습니다. 비상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물자분류 등 출동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훈련에 지참할 물건을 제외하고 모든 개인 물건은 더블백에 담아 중대 이사정 창고에 드리고 소대의 공용 물건들은 소대 창고에 넣었습니다. 우리 기관총은 삼각대와 굴대만 지참하고 전륜기와 예비총열은 빼서 짐을 가볍게 했습니다. 측정이 아닌 일반 훈련이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 대신 가게에서 사온 간식과 반찬들로 짐을 채웠습니다. 지난번 야간 종합 훈련 때 식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녁 식사를 하고 0시에 기상할 것이라는 전달을 들으며 19시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95번째 이야기. 군생활 마지막 동계훈련. 2. 출동 산악훈련장을 향하여. 1982년 12월 13일 월요일 0시. 비상! 불침번의 외침소리와 함께 우리들은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복장을 갖추며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덮고 잤던 모포는 말아서 군장에 달고 바닥에 깔았던 매트리스는 소대 창고로 들였습니다. 후임병들은 분주히 오가며 미진한 내무반 정리를 했고 고참들은 예전 우리 선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유를 부리며 천천히 옷을 입고 군화를 신고 군장 상태를 살피며 후임들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소대 창고문을 잠근 뒤 대기하고 있는데 다시 주번하사의 전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출동 준비를 갖추고 내무반에서 대기할 것. 무슨 일인지 곧바로 출동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상을 빨리 시켰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늘 잠이 부족한데 조금이라도 더 자도록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사실 어제 저녁 취침하면서 0시에 기상한다고 할 때부터 의아했었습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그렇게 빨리 기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적으로 밤이 가장 긴 때인지라 날이 늦게 밝아오는 시기였고 산악훈련장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02시에 기상해서 03시에 출발해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산악훈련장에서의 수경지 편성은 땅을 파고 텐트를 쳐야 하기 때문에 날이 밝은 다음에나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내가 생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군화를 신은 채로 침상에 누워 가수면을 취하며 대기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집합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에 깊은 잠은 잘 수가 없었지요. 집합명령이 전달된 것은
그렇게 준비를 갖추고 대기한 지 1시간여 만이었습니다. 공안 시 30분까지 연병장에 집합할 것. 군장을 메고 화기와 장비를 들고 밖으로 나가니 혹한의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12월 들어 날씨가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온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격히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군중병 집체 교육을 하던 12월 초는 온화한 날씨였습니다. 우리가 휴양소 연병장에서 친목 운동 경기를 해도 추운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대 복귀하자 갑자기 추워져서 야간 종합 전술훈련 때는 혹한이 닥쳐서 산악훈련장에서 떨다 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귀하자 다시 기온이 올랐고 12월 10일 연대 김장하던 날까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화한 날씨가 사흘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눈이 내리고 이어서 다시 혹한이 닥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야전훈련 나가기를 기다린 것처럼 날씨가 심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연병장에 집합하니 방한모를 쓰고 방한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했는데도 밀려드는 추위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병장에 집합하여 대대장의 간단한 훈시를 듣고 구중대를 선두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중대가 부대를 떠날 때가 새벽 2시. 나는 속으로 산악훈련장에 가는데 출발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대에서 산악훈련장까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면 3시간, 천천히 가도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출발하면 어둠이 걷히기도 전인 새벽 5시 조금 넘어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 속에서 수경지 편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자칫 이 추위 속에서 삼형산 골짜기의 바람을 맞으며 대기해야 할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군 상황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부대를 벗어나 구암리 앞 도로와 만나는 당백간판까지 나온 행로는 양구선착장 방향이 아닌 정반대로 도촌리 방향으로 돌린 것입니다. 나는 적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의 예로 보아 동계훈련에서는 전술적인 접적이동을 하지 않고 곧바로 수경지로 직행하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입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모두들 내가 느끼는 의구심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생각과는 상관없이 행로는 계속 진행하여 도촌리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속으로 대레지 고개를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 예상대로 행군을 한다면 산악훈련장까지 최소한 7시간은 행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혹한의 새벽에 장거리 행군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군은 도촌리 앞에서 한강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방향을 틀었습니다. 점점 알 수 없는 행로였지만 그래도 더 이상 산악훈련장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강리 앞에서 서천 내물을 건넌 다음 둑길을 따라 양구읍 방향으로 나와 양구읍으로 진입하는 다리를 건너 양구선착장 쪽으로 행로를 잡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길로 돌아갈 우려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지요. 내 예상대로 이후부터는 평상시 다니던 길로에서 웅진리 산악훈련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도촌리와 한강리를 돌아 2시간 정도 행군을 더 한 것입니다. 웅진리로 오르는데 아침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곳에 도착한 것이 아침 7시. 총 5시간의 행군을 한 것입니다. 웅진리와 산악훈련장 주변은 지난 토요일에 내린 눈으로 완전한 설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와서 훈련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없는 산악훈련장은 완전한 백설 세상을 이루고 있어 마치 태고의 신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멋진 풍경에 감탄의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이 백설 속에 어떻게 수경지를 편성하고 또 훈련을 뛸 것인지
참으로 막막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96번째 이야기. 군생활 마지막 동계훈련. 3. 첫 훈련 야전 축성. 1982년 12월 13일 월요일 07시 5시간의 행군을 마치고 동계훈련장에 도착하여 곧바로 각 중대별로 수경지를 할당받아 흩어졌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야간종합 전술훈련 때 수경했던 그 위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내린 눈으로 인해 사냐는 백설색이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는 않았지만 주변은 흰 눈으로 인해 환했습니다. 그러나 수경지로 오르는 산은 70~80도나 되는 비탈이라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낙엽 위에 쌓인 눈이라 한 발 올라가면 두세 발 미끄러지기 일쑤였지요. 게다가 산자락을 훑으며 눈보라를 일으키는 새벽 찬바람은 코끝을 도려내듯 매서웠습니다. 우리가 각 분대별로 수경지 위치로 흩어져 수경 준비를 시작할 때쯤 전달이 왔습니다. 각 소대 식사당번 집합. 각 분대에서 졸병 2명이 분대원들의 반합을 모아들고 산 아래로 아침 식사를 수령하러 내려갔고, 그 사이 나머지 인원들은 주변 눈 속에서 나뭇가지들을 모아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몸도 다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눈 속에서 모닥불을 중심으로 분대원들이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새벽부터 5시간이나 행군한 우리들은 몹시 배가 고팠고, 그래서 정신없이 밥을 퍼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수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수경했던 그 위치였고, 비록 눈은 내렸지만 한번 팠던 곳이라 그리 어렵지 않게 땅을 파고 텐트를 칠 수 있었습니다. 오전 동안 수경지 편성을 마치고 텐트에 들어가서 오후에는 정비 시간으로 휴식을 했습니다. 후임병들이 텐트 앞 공터에 모닥불을 피우고는 철모에 그 불을 담아 텐트 안에 화롯불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작은 불씨만으로도 텐트 안이 고향의 사랑방처럼 훈훈해졌습니다. 본격적인 동계훈련은 다음 날인 12월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전이었지만 어김없이 6시에 기상하여 수경지에서 내려와 대대CP 앞 공터에 모여서 통합점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진 산악구보, 상의를 탈의하고 내복 차림으로 웅진분교까지 구보로 내려갔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정사 절에 오가는 사람이 있어서인지 도로는 제설 작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얼어있어 빠르게 뛸 수는 없었고, 돌아오는 길은 오르막이라 거의 도보 수준으로 산악구보를 마쳤습니다. 아침 식사 후 교육 집합을 했는데, 이번 동계훈련의 첫 번째 과업은 야전 축성이었습니다. 야전 축성이란 말 그대로 야전에서 지정된 위치에 참호를 파고 전투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훈련은 이미 만들어진 교통호나 벙커 등에서 공격과 방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실전에서 급히 참호를 구축할 상황을 상정한 야전 축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전 축성은 나로서는 처음 해보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동안 야전 훈련이라면 주야 공방이 대부분이었고, 거기에 수색 정찰과 매복 등이 곁들여지는 것이 통례였는데, 이번에는 전혀 예상 밖의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대대장의 새로운 훈련 방침인지 아니면 육군의 훈련 방향이 바뀐 것인지는 몰라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야전 축성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전삽과 야전 곡괭이만으로 얼어있는 땅을 파서 참호를 만든다는 것은 완전 중노동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냥 참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축성의 규격을 정해주고 참호 구축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각 분대별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기관총 참호는 T자형과 L자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T자형은 주로 교통호 상에 축성하고, L자형은 독립된 참호를 만들 때 축성합니다.
따라서 이번 훈련에서는 L자형 참호를 축성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분대장의 지휘 아래 각 기관총별로 지역을 할당받아 야전 축성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속한 1총은 사수 최병장과 부사수 있나 그리고 탄약수로 허일병이 있었습니다. 최병장은 이제 전역이 2-3개월 남은 말년이었고 허일병도 다음 주에 첫 휴가를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두들 성실하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작업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관총용 L자형 참호는 말 그대로 L자 모양으로 이번에 우리에게 제시한 규격은 가로 세로 길이는 각 1.5m에 폭 80cm, 깊이 1m 규격으로 축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눈을 치운 뒤 땅 위에 규격대로 라인을 그린 다음 세 사람이 각자 위치를 잡고 얼어있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야간종합 전술훈련 수경지 편성을 할 때도 그랬지만 땅은 그리 깊이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12월 중순이고 열흘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다른 팀들보다 빨리 축성을 완료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었지요. 다른 팀보다 뒤진다는 것은 우리 사전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땅은 검은색 흙 속에 제법 큰 돌들과 자갈들이 혼재되어 있어 야전삽을 가지고 파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온이 급강한 한겨울이었지만 금세 등줄기가 축축해지고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들은 쉬지 않고 작업하여 마침내 2시간 20분 만에 축성을 완료했습니다. 장비가 부실하여 거의 맨손으로 파내다시피 원시적 방식으로 작업했기에 비록 깔끔한 모양의 참호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피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참호 작업을 마치고 나니 금방이라도 모두 쓰러질 것 같이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지만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을 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작업을 마친 뒤 분대장이 중대에 보고하고 중대장이 와서 점검하는 것으로 이번 동계훈련 첫 임무인 야전 축성훈련이 끝났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97번째 이야기. 군생활 마지막 동계훈련. 4. 전술훈련. 나는 그동안 2번의 혹한기 동계훈련을 경험했었습니다. 내가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를 퇴소한 뒤 자대 배치되어 받은 첫 번째 훈련이 동계훈련이었습니다. 즉, 군생활 첫 야전훈련을 동계훈련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스키훈련이 무산되어 대신 실시된 동계훈련이었고 우리 중대만의 단독훈련으로 마산리 뒷산에서 실시되었었지요. 그리고 1982년 1월 말에 2번째 동계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동안 동계훈련의 레퍼토리는 다른 전술훈련과 마찬가지로 주약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는 스케줄로 대체로 대동소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계훈련은 시작부터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동계훈련과는 다르게 야전 축성이라는 특이한 훈련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겨울에 야전삽과 야전곡괭이를 가지고 얼어붙은 땅을 파서 참호를 만드는 야전 축성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예전에 6.25 참전용사인 제 선친께서 6.25 참전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전투 중간에 시간만 있으면 참호를 파느라 잠을 못 잤고 무척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그 느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북풍한설 속에서도 우리는 등줄기가 땀에 흥건히 젖도록 땅을 팠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쉼없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계훈련 제2일차인 12월 14일 화요일 오전은 야전 축성으로 녹초가 되었고 오후에는 정비 시간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텐트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정말 손끝 하나도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노도부대원이고 현재 동계훈련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밤 6시부터 이번 훈련의 2번째 임무인 야간 방어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곳에서 실시된 야간 종합 전술훈련에서는 야간 방어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은근히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융통성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집합했습니다. 전술훈련은 각 중대별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수경지 산등성이에 있는 산소마당에 집합하여 중대장으로부터 오늘 상황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오늘 훈련은 야간 방어이다. 지금부터 오늘 낮에 축성한 참호에 들어가서 방어진지를 편성한다.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면 중대장 재량으로 훈련을 좀 빨리 끝내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정대로 밤 10시까지 FM대로 실시할 것이다. 사실 방어는 별다른 전술적 행동이 필요한 훈련은 아닙니다. 그저 진지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않고 적을 기다리다가 적의 공격을 막아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한겨울이었습니다. 여름철 같으면 교대로 참호 속에서 잠시 눈을 붙이며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혹한의 날씨 속에서는 잠은커녕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발이 얼어오기 때문에 동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발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우리가 파놓은 참호로 이동하여 기관총을 거치해 놓고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어해야 할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날의 방어 훈련은 적을 대항하여 진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추위라는 적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양말을 2켤레나 겹쳐 신고 전투복 속에 내복을 입고 야상을 입고 머리에는 방한머를 쓰고 그 위에 철머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동계근무용 벙어리 장갑까지 착용했지만 밀려오는 추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적은 북괴군이 아니라 동장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호 속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몸을 계속 움직여 체온 저하를 방지하려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체온이 떨어져서 몸이 경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주변이 온통 눈밭이라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대항군을 운용하지 않아 공격할 적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더디 갔고 산자락을 훑으며 매섭게 부는 바람은 점차 거세어갔습니다. 얼어붙을 것만 같은 추위 속에서 우리들은 옆 사람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종종거리며 시간만 빨리 가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방어훈련에 들어간 지 1시간 정도 흐른 밤 7시 30분쯤 마침내 중대로부터 무전이 왔습니다. 현 시간부로 상황을 종료하고 조용히 철수하여 각자 텐트로 들어가서 취침할 것. 각 분대장들은 분대원 인원 체크하여 보고할 것. 이상. 다행히 중대장이 상황을 일찍 끝내준 것입니다. 김성대 중대장도 이제는 부임한 지 10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임 초기 팀 스피리트 훈련을 뛰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를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도 노도부대 중대장으로 산전수전 다 겪어서인지 우리 사병들을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대장 배려로 일찍 텐트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어둠과 추위 속에서의 1시간도 마치 10시간은 흐른 듯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계훈련에서의 전술훈련은 이날 야간 방어와 마지막 날 주간 공격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야간 공격은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눈 속에서 산비탈을 기어오르며 야간 공격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낙엽이 많이 쌓여있는 산자락에 덮인 눈은 밟기만 해도 그대로 쭉 미끄러지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밝은 주간에도 산비탈 다니는 것이 조심스러운데 어두운 밤에 공격하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주 야간 전술훈련 때 거의 FM으로 야간 공격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암튼 우리로서는 다행한 일이었고 이로써
이번 동계훈련 전술훈련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98번째 이야기. 군생활 마지막 동계훈련. 산악행군 눈 속의 삼형산 등정. 혹한기 동계훈련 사흘째인 12월 15일 수요일. 이날 오전은 어제 야간 방어훈련에 따른 정비 시간으로 휴식을 하고 오후 1시에 다시 교육 집합을 했습니다. 중대장이 나와서 오늘의 훈련 일정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금일 오후 훈련은 산악행군이다. 각 소대는 텐트 감시 1명씩만 남기고 전원 출동하여 삼형산을 등반하도록 한다. 화기소대와 화기분대는 기관총과 박격포는 휴대하지 않고 각자 소총만 지참한다. 전혀 예상 밖의 훈련 일정에 우리는 모두 웅성거렸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시작부터 한겨울의 야전축성이라는 생전 처음 해보는 훈련으로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한겨울 산악행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눈이 만만치 않게 쌓여있는 악조건이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처지가 정말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젯밤에 야간 방어를 했으니 오늘은 주간 방어나 주간 공격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눈 쌓인 삼형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웅성거리며 모두들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눈길을 뚫고 삼형산을 오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도 군인에게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몸으로 때우고 견뎌야 하는 것이지요. 즉시 1소대부터 출발하여 수경지를 내려와 선정사 뒤쪽 길로 삼형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나로서는 삼형산의 4번째 오르는 길입니다. 2번은 정상까지 올랐고 한 번은 지난 여름 산악훈련을 마치고 100km 행군을 하면서 중턱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등반은 모두 하절기였고 이번처럼 눈 쌓인 한겨울에 오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삼형산 자락은 순백의 설국이었습니다. 산자락 큰 나무 밑과 바위 아래쪽만 눈이 없을 뿐 우리가 행군해야 할 계곡길은 눈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눈은 우리 발목 정도 빠질 만큼 왔는데 산악지형의 특성상 굴곡진 곳은 무릎 이상으로 들어가는 곳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선봉소대인 1소대가 개척하며 나가는 길을 따라갔지만 앞에서 길을 만드는 천병들은 엄청 고생했을 것입니다. 산악지대로 들어서서 등반 초반 길은 급경사는 아니었지만 산악 특성상 굴곡진 곳이 많고 바위들이 있어서 전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짐승들 발자국만 간간히 있는 순백의 눈길을 미끄러지기도 하고 서로 손잡아 이끌어주면서 조심조심 올라갔습니다. 앞에서는 계속 미끄럼 주의 경고가 들려왔습니다. 이렇듯 눈길을 헤치며 1시간을 행군한 뒤 휴식을 했습니다. 1시간을 왔지만 행군 속도는 거북이 걸음 수준이라 여름철 등반할 때를 기준으로 그 반의 반도 오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여름철에 정상까지 1시간 40분쯤 걸렸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삼형산 자락 초입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 위에 아무렇게나 누워서 휴식하며 앞으로 얼마를 더 갈 것인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정상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고 얼마만큼 올라가다 회군할 것인지가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완만했던 산세가 점점 경사가 심해지면서 행군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한 발 올라갔다 2발 미끄러지기도 하고 돌뿌리나 나뭇가지를 움켜잡고 올라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악전고투하며 30여 분을 더 오른 뒤 마침내 중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현 위치에서 10분간 휴식하고 휴식이 끝나면 하산하도록 한다. 길이 미끄러움으로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천천히 복귀하도록 한다. 이상. 조금은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비록 미끄러운 산길을 되짚어 내려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경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군화 속으로 눈 녹은 물이 들어와 질퍽거렸습니다. 겨울이면 영락없이 생기는 동상을 올해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리막길이라고 해서 행군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위험도 면에서 오르막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밟고 올랐던 길이 눈이 다져져서 스키장같이 미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나뭇가지와 돌뿌리들을 잡으며 조심조심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는 계속 미끄럼주의, 안전주의 전달이 왔고 우리들도 그 전달을 받아 미끄럼주의, 안전주의를 복창하며 길을 내려왔습니다. 급경사 길이 끝나고 완만한 지대로 내려오자 그나마 행군 속도가 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1시간 반을 올랐던 길이 내려오는 것은 1시간 정도 걸려서 수경지에 도착했습니다. 수경지 공터에서 중대가 모여 인원 파악을 하고 중대장의 간단한 총평을 들은 뒤 각자의 텐트로 복귀하니 시간은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긴 시간 행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극도로 긴장하며 눈길을 걸어서인지 모두들 지쳐 있었습니다. 텐트에 들어와 군화를 벗으니 두 켤레를 껴 신은 양말이 물을 짜낼 정도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후임병들은 그 힘든 와중에서도 텐트에 도착하자마자 군화도 벗지 못하고 나무를 주워다 모닥불을 피우고 저녁 식사를 타러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1년 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나 혼자 먹는 것이라면 차라리 굶고 말 텐데 하늘 같은 고참들을 굶길 수 없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을 타러 다니던 그 시절이 이제는 꿈만 같았습니다. 이날 밤에는 다행히 다른 전술훈련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야간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상황 없이 조용히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동계훈련 전반 3일차를 끝내고 훈련 마무리와 복귀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99번째 이야기. 군생활 마지막 동계훈련. 6. 마지막 주간 공격 그리고 복귀. 1982년 12월 16일 목요일. 혹한기 동계훈련 나흘째인 이날은 오전에 정비 시간으로 휴식을 하고 오후에 주간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오전 정비 시간을 주는 것으로 보아 어젯밤에 야간 공격 상황이 있는 것으로 훈련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어제의 사명산 등정이 야간 공격을 대신한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야간 공격 대신 주간에 산악행군을 하는 것으로 중대장이 건의를 했고 대대에서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눈 속에서 치르는 동계훈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 야전훈련에서 공식처럼 실시했던 주야공방의 4가지 전술훈련 레파토리 중에서 이번에는 야간 방어와 주간 공격만 실시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야간 공격은 눈이 쌓여 있어 사고의 위험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것 같았고 주간 방어 역시 큰 전술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항군을 운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눈 속에 서서 기다리는 것뿐이기에 생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전술훈련은 주간 공격뿐이었고 12월 16일 오후 1시에 집합하여 주간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주간 공격은 우리가 야전 축성한 참호들을 목표로 산자락 아래서 공격을 개시하여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술적 운용이나 상황 부여가 어려운 눈길 환경이기 때문에 좌우 상계하여 접근하지 못하고 일렬로 이동하다가 목표 지점 바로 아래서 돌격선을 형성하여 함성을 지르며 목표를 돌파하는 것으로 주간 공격을 마쳤습니다. 아무튼 이번 동계훈련의 특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야전 축성과 사명산 등정을 실시한 것이었고, 그동안 중요시했던 공격과 방어 등 전술훈련은 그리 비중 있게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번 훈련에서 빼놓지 않고 실시한 것이 새벽마다 실시한 산악구보였습니다. 1982년 들어 부쩍 강화된 전투 체력을 높이기 위해 태권도와 더불어 중요시하는 것이 행군과 구보였기 때문에 새벽마다 운동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산악구보는 웅진이 마을까지 내려갔다 오는 코스로 1.5를 마치면 전투복 상의를 탈의하고 내복 차림으로 실시했습니다. 물론 내려갈 때는 뛰어가지만 올라올 때는 걷다시피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들이 밟고 다닌 길은 대부분 눈이 녹아 있었지만 군데군데 웅덩이에 고인 물은 얼어서 안전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이제 동계훈련도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은 오전에 정비를 하고 오후에는 야간행군 복귀 준비를 했습니다. 텐트를 철거하고 텐트 자리를 되메우고 텐트를 칠 때 사용한 나무와 깔풀을 처리하는 등 전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시에 군장을 메고 내려와 대대시피 주변 공터에서 집합한 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해가 가장 짧은 시기인지라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냥 곧바로 출발할 줄 알았더니 무슨 이유인지 군장을 벗고 대기 상태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밀려오는 추위 속에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모닥불을 피울 수도 없어서 제자리 뛰기를 하며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번 동계훈련을 하면서 우리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은 복귀행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올 연초에 실시된 지난번 동계훈련 복귀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간 혹한 속에서 양구터널 넘어 원리까지 갔다 오는 행군으로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올해도 그에 못지않은 고난의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전투 체력을 강조하는 시기라서 최소한 40km 이상 행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출발해서 올 때도 곧바로 오지 않고 한강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복귀 행군은 그보다 더 길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눈길 속에 안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행군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지요. 나는 속으로는 후자의 의견에 희망을 가져보면서도 우리 부대의 특성상 그리 쉽게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2월 17일 밤 8시 마침내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달빛도 없이 깜깜한 밤이었지만 산자락에 쌓인 눈으로 사방은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도 얼어붙은 길이라 우리는 조심스럽게 웅진리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9중대와 10중대는 언제 출발했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소양호변 도로를 만나 좌측 자대 방향으로 행군하여 육격장 앞을 지나 첫 번째 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구선 착장을 지나고 석현리 고갯길을 지나 두 번째 휴식을 한 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원리로에서 11초소를 넘어 자대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행군은 대원리를 지나쳐 그대로 양구 쪽으로 진행하여 삼거리에서 좌측 양구 방향으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번 훈련을 출발하여 산악훈련장으로 갈 때의 코스를 되짚어 가는 것입니다. 쉽게 자대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를 건넌 뒤 행군은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서천내과 둑을 따라 한강리 쪽을 향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양구읍을 가로지른다면 방산면이나 동면 쪽으로 돌아 긴 거리를 행군해야 하는데 한강리 쪽으로 가면 행군로가 그리 길지 않으리라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과 둑을 따라 행군하던 우리는 한강리 앞에서 냇물을 건너 송우리 앞으로 나와 도로를 만나 우측으로 자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 길로 간다면 양구터널로 갈 일도 없고 대레지곡의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곧바로 자대로 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예상대로 도촌이의 앞을 지나치고
마침내 당백간판을 지나 우리는 연대호문을 통해 대대연 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새벽 1시 30분. 총 5시간 30분 정도 행군한 것입니다. 훈련 출발 때 도촌리 앞에서 황강리로 건넜던 것에 비해 복귀 행군은 송우리로 바뀌어 30분 정도 더 늘어난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연병장에서 인원 파악을 한 뒤 대대장의 훈시를 듣고 내무반으로 들어가므로 내 생애 마지막 동기훈련을 마쳤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